민주노총 제9기 임원선거 언론 기자 초청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약 20일 넘게 경과하고 있고 이제 남은 기간이 약 3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전국 각 사업장 현장들 그리고 80만 조합원들 다 만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힘들게 아마 선거운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방송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뭐 긍정적인 이제 평가도 많습니다만 조금 더 제한된 조건입니다. 토론회라는 게 제한된 조건이지만 좀 더 각 후보들 간의 정책과 입장, 의지를 좀 더 치열하게 좀 공방을 좀 벌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때보다도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하는 조건이지만 그래도 오늘 기자들 질문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기자들 질문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후보님들의 정책 공약, 의지들을 밝혀주시길 바라고 또 지난 방송 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주도권 토론회 시간도 오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방어 기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후보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시는 후보님들의 주도성을 가지는 그런 토론으로 좀 진행되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각 후보별로 두 분씩 이렇게 참석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안전 순서대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에 윤혜모 위원장 후보와 유한영 사무총장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와 고종환 수석부위원장 후보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4번 조상수 위원장 후보와 이미숙 사무총장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김명환 위원장 후보와 김경자 수석 부위원장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먼저 오늘 주관해 주시는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기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신기섭입니다. 일주일 전에 TV 토론이라는 토론회를 한번 했었고요. 그 사이에 국가적으로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아닌데 그 사이에 독자적으로 토론회를 신청하신 언론사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알려주셔서 중선관위가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하겠다는 좀 판단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개최되지 못한 점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뭐 향후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좀 미리 알려주시면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충분히 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자 초청 토론회를 한 것은 이 토론회를 좀 많이 알려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부의 조합원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또 우리 기자분들이 또 외부에도 계시지만 전문가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조합원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토론회를 열게 됐고요. 모쪼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질문들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릴 부분은 앞에서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좀 시간이 넉넉치 않고 또 질문 순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궁금한 점들을 다 해소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기왕에 4개 후보자가 다 나왔으니까 뭐 끝난 다음에 뭐 개별 인터뷰들을 통해서 궁금한 점들 좀 해소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이머 위치가 좀 옮길 수 있나요 혹시? 잘 안 보여서.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큰 사고 없이 선거는 치러지고 있는데, 오늘 언론 기자분들이 오늘 토론회 내용은 포함해서 민주노총 선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다음 주에 많은 좀 이 언론 보도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람을 가지고요. 오늘 진행 순서는 지난 방송 토론회에서 진행했던 거와 유사하게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공통질문 3가지를 쭉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도권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기자분들 질문은 현장 이렇게 손들고 하면은 좀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휴식 시간에 기자분들에게 질의를 할 메모 쪽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자 질문을 다 수합을 해서 곧바로 기자 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응답을 듣는 순서대로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저 오늘 합동 토론회라고 왔는데 KBS 박정우 기자인데요. 아니 청와대에서도 그 박근혜 친인척이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질의 모아가지고 뭘 했는데 지금 뭐 질의를 모아서 질문을 정리해서 하겠다. 이거 기자 언론사 초청 합동 토론회 질의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제가 이제 그 전체 기자분들은 아닌데요. 여러 기자분들 의견을 좀 들었는데 예년에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게 손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자들 질문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서면 질의를 하면 좀 더 충분하게 기자분들이 질의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기회가 오히려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제가 취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의견들은 뭐 걸르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그렇게 하다 부족하면 좀 진행을 좀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관위 선정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각 응답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토론회 때 3가지 공통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한 주제가 있었고,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그 3번째, 민주노총의 조직 갈등에 대한 조직 혁신 과제에 대해서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후보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전략적 입장을 가지고 투쟁하고 또 활동을 해 나가겠는가라는 주제입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노동 존중 사회를 국정 기조로 표방하고 있고, 보수 수구 언론들은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친노동 정부로 공격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성격의 정부라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5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목표와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투쟁과 교섭을 병행한다라고 하는 일반적 원칙을 좀 더 넘어서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은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시간을 가능한 최대한 지켜주시고 2분을 초과할 경우 사회자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아까 처음에 오셨을 때 추첨한 순서대로 첫 번째 질문은 4번 조상수 후보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기호 2번 이호동 후보, 그 다음 기호 1번 김명한 후보,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윤혜모 후보, 이 순서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첫 번째 순서를 그러면 좀 안전 순서대로해서 그 다음부터 한 단계씩 이렇게 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기호 3번 윤혜모 후보께서 먼저 진행하시고 그다음 이호동 후보, 조상수 후보, 김명환 후보 이렇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제가 저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경기도 유세 때 제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노동조합하기가 대단히 좋아졌다. 그러다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인식을 대다수 조합원이나 활동가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민주노총의 현안 문제들을 제대로 좀 풀고 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 대해서 우리 요구들 충분히 해서 우리 의제들을 주도하고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부한테는 끌려가지 않겠다. 주도적으로 노동 의제들을 선점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80만 조합원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여망이 선거운동 다녀보니까 좀 대화도 좀 잘해서 민주노총 현안 문제 잘 풀고 국민들이나 조합원한테 신뢰받는 그런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여망이 많습니다. 저는 선거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노동대회에 참여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리고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선거 유세 다니면서 많은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조합원 생각과 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예,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조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예. 첫 질문이기 때문에 우선 그 기자회견 시작 전에 어떤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예상치 못한 질문과 또 그에 맞는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선관위의 문제 제기 내지는 질문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런 데 대한 기탄 없는 대화의 시간이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 3기라고 합니다. 이전 김대중 정부가 민주정부 1기고 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 2기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3기이기 때문에 그 연속성상과 또 동일성이 존재하지만 차별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촛불 항쟁을 통해서 출범한 정부답게 무언가 노동을 향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을 작동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일정한 비판적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즉각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할 것이고 단 노정교섭과 산별교섭의 법제화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사관계 정상화 즉 노사교섭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 불문, 시간 불문, 횟수 불문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향후 교섭의 의제와 또 형식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제가 위원장에 당선된다면 이런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곧 이어서 기호 4번 조상수 위원장 후보조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상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또 자유주의 정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기본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이나 사회 대개혁과 관련돼서 협력해야 될 부분 협력을 하고 또 자유주의 정부로서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재벌 관료 국정농단을 불러온 기득권 해체에 사실 주저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동권 보장에도 상당히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의제가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그 다음에 임금격차 해소라든가 노동시간 단축처럼 우리 노동자 내부가 분열될 수 있는 많은 의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노총에 크게 두 가지 새로운 전략을 이번에 들고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로는 연대노총 전략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또 고임금 저임금 노동자 또 민주노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노총으로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져가는 것이 자유주의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자유주의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탄압 이전에 사회 여론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우리 민주노총과 노동계에 대한 공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적인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사회 세력화 전략을 쓸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교섭 대안 제시를 주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정교섭과 산별교섭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사회적 대화의 경우에도 기구 재편까지 사안별로 필요할 때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노총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이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동자 공동의 희망이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통질문 첫 번째에 대한 마지막 답변입니다. 기호 1번 김명한 후보조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라는 여론이 한 70%쯤 됐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마 노동자일 거고 그 노동자들 중에서 아마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대 노동지침 폐기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보듯이 처우 개선이 반토막이 된다던가 아니면 예외 대상이 너무 많다던가 자회사 꼼수를 보이는 모습,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단시간 근로자, 유연근무제, 야간전담제 확대라고 하는 보다 질 낮은 일자리 방안들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근로기준법의 개혁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본과 현재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노동 존중의 의지가 있는지 현재까지는 뭐 7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솔직히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판단도 있습니다. 그 예 중에 또 하나는 민주노총의 어쨌든 수장이신 한석기 위원장께서 2년째 감옥에 지금 현재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문서한장으로 아직도 불법 노조로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투쟁하지 않고서는 현재 올바른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뭐 여기 계신 우리 언론 동지들 다 아시겠지만 MBC나 KBS 완강한 언론 적폐 청산 투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벌였고 민주노총이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저희에게 닥친 기회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민주노총의 대응 방향은 대화와 교섭, 비판과 투쟁,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정책 당당하게 대화하고 교섭하겠습니다. 반개혁적인 반노동정책 강하게 비판하고 투쟁하고요. 그리고 대안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언론분들이 주로 사실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경선을 보면서 사회적 대화에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좀 더 다양한 정책과 의제에 좀 관심을 더불어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도 좀 이야기되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재벌 체제에 대한 개혁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대단히 의외적으로 재벌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후에 단발마적인 이슈 외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소위 사회적 대화도 재벌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는데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 사회에서 재벌은 그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라고 봅니다. 또한 불평등, 또 양극화 문제도
모든 이윤을 독점하고 독식하는 재벌 자본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벌 독식 적폐 청산, 재벌 체제 개혁, 재벌의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서 재벌 대기업 자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각 후보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 조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재벌 체제의 문제는 이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이 되고 일제 치하를 거친 후 산업화 시기에 특정 일가에 의한 재벌화 그리고 그 부의 편법, 탈법, 불법 승계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누적된 한국 사회의 대표적 적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것이 가능했던 구조는 정경유착을 통해서 그것이 재구조화되고 또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부의 편중성 그리고 10대 90의 사회 이런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못하면 그것은 편중만 울리는 개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제라고 보고 민주노총은 이해 해결을 위한 이 조직적 질서 정연한 그런 투쟁과 또 정책적 대안들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마침 문재인 정부 시기 오히려 문재인 정부 이전 박근혜 정권이 퇴진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재벌의 문제점들은 적나라하게 온 국민들께 보고되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자 그리고 양심 있는 세력들이 전부 합심해서 이 문제를 올곧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청사진을 만들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이 노동자 중심의 재벌 개혁, 재벌 체제 청산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 우리 조상수 위원장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뿌리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재용을 포함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포함한 재벌 체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법만 제대로 적용했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재벌은 아마 소멸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벌 체제는 정근대적인 우리 소유 경영 체제이죠. 세법, 그다음에 상법, 노동법만 제대로 적용했으면 그런 대물림, 부의 대물림, 또 그다음에 어떤 이런 사업의 독식, 경영의 전형은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재벌 체제 개혁과 관련된 많은 요구들을 냈는데 소유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 경영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사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소유 구조와 관련돼서 사실은 불법 사실 상속들이 계속돼 왔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경영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 공공 부분에 지금 노동이사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재벌 기업 집단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도 당연히 근절이 돼야 되고, 이건 아마 김상조 공정고려위원장이 얼마나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도록 민주노총이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1차적으로 재벌 적폐 청산 차원에서 불법 경영을 철폐하는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각 재벌사 단위노조들이 불법 경영 철폐 인단협 요구를 걸고 민주노총 중앙이 그걸 받아서 사회 정치 쟁점화 시키면서 한국 사회 재벌 개혁의 물꼬를 민주노총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김명환 위원장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자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감 몰아주기로 거대한 자본을 순식간에 불리는 과정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글로비스, 삼성 STS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사실 순식간에 조 단위의 그 재산이 불어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재벌의 독식 구조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 현재 가려져 있거나 숨어 있는 재벌들과의 투쟁은 저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 철폐 투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전 조직적으로 사회적인 또 투쟁도 민주노총이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좀 판단이 있고요. 총자본부의 교섭과 투쟁 벌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용자 단체에 대해 노동 존중과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고, 일례로 무노총 경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삼성, 당연히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바로 삼성부터 실현해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현대자본이 현재 산별교섭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현대자별에게는 산별교섭에 참가해라, 노동조합을 존중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면담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중소기업 육성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보다 좀 정기적이고 또한 함께 우리 사회의 재벌 개혁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경영참여 공동결정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직장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동 현장을 이른바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드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지금 드리는 질문들 또는 와 관련된 좀 심화된 질문이나 또는 뭐 또 빠져 있는 질문들은 이따 기자들 질문을 통해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관위 공통 질문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재벌 체제 개혁 관련해서 마지막 답변으로 우리 윤해모 위원장 후보조의 마지막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얼마 전 명견말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미국 정책연구소에서 노동자가 CEO 간의 소득 격차가 300배가 된다. 그리고 노동자가 10% 임금 이상 되면은 CEO는 1000배가 난다라는 조사가 결과 나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롯데 총그룹 지금 은퇴는 했지만은 그분이 법정에 들어가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난리야?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그런 재벌들의 상황 인식이 지금 현재 그렇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청와대나 권력기관이 재벌하고 같이 엘리트 집단으로 해서 형성이 돼갖고 카르텔 형성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잡아내죠. 또 그 외신 기자들이 한국의 촛불혁명을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정의롭지만은 재벌이나 상위의 상류층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벌들이 권력과 같이 기생하면서 하는 것들을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주노총이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90년대 초에 현대차에서 끊임없이 재벌 해체를 요구하고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 질문이 3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자리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반증하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재벌 개혁과 해체 이런 걸 민주노총 차원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앉으셔서 각각 답변해 주시는 테크닉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후보님들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내부 민주주의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 또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장과 조합원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주는 것일 텐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진행되는 직선제 선거에 대한 평가도
각기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뻥파업이다 뭐 이렇게 비하되거나 불리는 것도 결정 따로 집행 따로라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총파업 결정이나 대의원대회 의결기구 혁신과 같은 내부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각 후보들의 정책과 입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4번 조상수 위원장 후보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운동하면서 현장을 돌면서 조합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조합원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운영 방식이 대표자 중심 또는 상층 중심의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장의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총연맹까지 전달이 되지 않고 또 총연맹의 결정사항도 조합원 아래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4번 후보조에서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팟캐스트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100분 토론 같은 직접적으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대의원 대회를 운영하다 보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집단 퇴장하거나 이런 반민주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 것을 조직 문화 차원에서 바꿔내고 정확하게 의사표출을 하고 결정한 것에는 정확하게 집행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조직 운영의 새 판짜기 저희 기호 4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뻥파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이제 공약을 냈는데 실제 우리 민주노총의 투쟁과 조직 운영을 실행하는 단위 1만 이상의 소산별 또 그다음에 지부들이 참여하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직접 위원장이 현장과 논쟁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래서 결정 따로 집행 따로 되는 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은 우리 그 조합원들이 앞으로 모바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조합원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김명환 위원장 후보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정보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미 민주노총 팟캐스트는 노동과 세계라고 하는 그 팟캐스트 방송을 매년부터 해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팟빵 순위 50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원장을 뽑는 조합원 총회 형식의 직선제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대회가 어쨌든 모든 것을 총회를 가름할 정도의 위상이 높고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의원 대회의 정상화. 저도 이제 뭐 민주노총 대의원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또 정족수 부족이나 아니면 회의 중간에 유예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너무 좀 안타깝거나 어떨 때 좀 화도 좀 나고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부터 먼저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소한 30일 이전부터 사전 대의원 대회 공지와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그리고 또 소통이나 아니면 순회 설명회 등을 배치하는 것 이것을 좀 대단히 중심으로 좀 삼고 사전 토론이 좀 이뤄내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의원대회 참여율이 획기적으로 이제 높아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면 저는 뭐 안건 사전 설명회를 뭐 의무화하는 규정을 둔다든가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상견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정책대의원대회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내실있게 집행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책대의원대회 즉 정책노총답게 정책대의원들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 대의원대회 다음인 중앙위원회의 토론 기능을 활성화시켜내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앙위원회에 있어서의 유예를 막고 내부 토론 기능들을 좀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제한되거나 아니면 몇 분이 제안하고 계신 대의원 직선제 같은 거는 현재 진행 중인 임원 직선제를 보다 좀 보완하거나 정비하는 차원에서 함께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윤혜모 위원장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한 가지가 이 문제 같습니다. 저는 임원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불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왜 이렇게 민주노총이 그들만의 민주노총이 돼서 조합원과 격차가 벌어졌는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집행을 하든 현장 조합원이 동의되고 실천 가능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민주노총 조직화 확대 사업이라든가 민주노총이 더 이상 조합원한테 신뢰받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좋은 소리 들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민주노총이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적어도 권역별로 나눠서 대의원 간담회에 대한 토론을 개최해서 그런 의견들을 청취하는 그런 민주노총의 그 역할이 필요하다. 제가 현대차 지부장을 하면서 아마 전국에 있는 우리 대의원 동지들을 권역별로 나눠서 토론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제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거든요. 민주노총도 아마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면 아마 좋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직선제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이 선거가 지금처럼 진행되는 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정말 현장 조합원과 함께하는 직선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위원장에 당선된다면 좀 획기적인 선거 방식을 개선해서 80만 조합원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선거에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아마 공약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선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이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세 가지 공통 질문을 정리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뭐 자유 질문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흔쾌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당선되더라도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즉문즉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것이 조직 내 외부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직선제는 10년 전 제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발의한 대의원입니다. 당사자가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에 출마했고 10년 전에 규약 개정이 됐지만 민주노총 직선제는 두 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세월이 아쉽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당선되면 지금 현재 이 설계된 반쪽짜리 직선제 완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합원들의 상위 하달 그리고 집행부의 하위 상달과 상위 하달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또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 따로 집행 따로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조직 사업에 있어서 계획과 결의, 집행, 평가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지도 집행력의 확보입니다. 제가 위원장에 당선되면 집행기구와 의결기구들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조합원들과 다방면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함께 다시 재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노총이 힘있는 민주노총 그리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승리하는 민주노총 노동자 민중들에게 힘이 되는 민주노총 국민들에게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이 되는 멋진 민주노총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 선관위 공통 질문은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미리 공지되지 않고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즉석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선관위 공통 질문에 이어서 후보별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별로 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5분의 시간 동안 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도 좋고 모든 후보자를 선정하셔도 좋습니다. 스스로 진행자가 되어서 이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지난번 방송 토론에서 한번 진행을 했는데 상대 후보에게 충분한 방어의 시간보다는 후보자들이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토론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각 후보별이 스스로 정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순서는 첫 번째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자부터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의 수석부원장 후보입니다.
민주총 내 정파적 갈등이나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조직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그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저는 지난 시기 임원을 하면서 사무금은 연맹이나 사무금은 노조의 조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총 내에서 가장 많은 조직 갈등 당사자는 사실 공공우수노조인데 우리 기호 4번 조상수 후보께서는 강원랜드로 인한 갈등, 공공비정규직이란 갈등, 택시 갈등, 택배로 인한 갈등 등 많은 조직 갈등 문제 해결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사실 평가가 있습니다. 많은 장점을 갖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사실 욕을 먹더라도 필요할 때는 결단을 해야 하는데 결단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 4번 조상수 후보에게 그동안 민주총 중집 성원으로서 민주총 내부의 조직 갈등을 위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조직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저희가 다른 질문 있으니까 30초로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맡고 난 다음에 전직 위원장들하고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네요. 아까 나온 강원랜드 문제는 전임 집행부에서 진행됐던 문제를 어쨌든 제가 서비스 연맹하고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택의 경우에도 오랜 문제인데 어쨌든 내부의 그 평가 과정은 있었지만 또 서비스 연맹으로 가는 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택배 연대나 그 다음에 공공 연대 노조 문제는 저희들로부터 생긴 문제가 아니고 그 노조들이 어떤 민노총의 질서를 잘 안 지켜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한 차원이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 당사자였기 때문에 민노총 위원장이 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주도권 토론 관련해서 좀 그런 어쨌든 각각의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는 과정에서 좀 다른 후보의 좀 저희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요. 그 정파 정당 말고 민주노총 사회세력화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정의당, 민중당, 변혁당, 녹색당, 사회당 등의 이 노동자 정치, 진보 정치를 함께 일궈가는 동지들의 이게 노력이 좀 폄하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표현이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어쨌든 진보 정당의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이제 정파로 규정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강령, 노동자 정치 세력화 실현하자, 재민주 세력화 연대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수정까지 요구되는 것인 상황인지 좀 궁금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200만 민주노총의 조직화가 사회 세력화라면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은 그걸 유보되고 실종돼야 되는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갖고 계신 기호 4번에 대해서 기호 2번 이호동 후보께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좀 답변을 좀 이호동 후보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당구에 무슨 쿠션처럼 질문을 던지셔서 어쨌든 진보다원주의에 입각해서 당 문제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 민주총의 대중조직이 용광로처럼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민주총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차이, 또 전술과 전략의 차이, 이런 부분들도 민주총은 충분히 그것을 받아 안고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다 받아 안고 제대로 싸워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 그래서 대신 답변을 그 정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러면 기호 3번 우리 윤혜모 후보님 혹시 정치 세력화 관련, 노동자 정치 세력화 관련해서의 부분들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또 4번 후보님에게 시간과 또 제가 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짧게 답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치 세력화 문제가 현장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불신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원들은 돈 대주고 몸 대주고 퍼대줬더만 내도 저끼리 당한다고 사고 있고 현장 조합원이 진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걸 불신시키겠다는 거죠. 저는 어떤 방침을 정하든 조합원이 동의할 수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4번 후보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정말 짧게. 저희는 정치 세력화를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사회 세력화에 기반해서 정치 세력화로 나아가자. 정파 정당 표현은 혐오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부 성찰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고요. 정말 우리 민주노총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조직이 되었을 때 정치 세력화 힘을 받을 것이다. 예, 5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있다 기자분들 질문 통해서 좀 보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은 기호 3번 윤혜모 후보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예, 제가 선거운동 첫날부터 제주도 7일날 첫 뉴스에부터 첫 질의가 노사정 참여 문제를 질의받고 저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제가 참여해서 노동 현안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아마 제가 현장에 있어보고 현장 선거운동 전국을 다녀보니까 80만 조합원의 생각이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노동 현안 문제들을 노사정에 들어가서 좀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의제를 선점해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 기후를 바라보는 각 후보들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기호 1번 측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신팔자 구성을 제안하시고 했는데 과연 이게 뭐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걸 신팔자를 구성하기 위한 상당한 시간도 소요될 것 같은데 민주노총이 지금 그렇게 뭐 이런데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된다고 판단되지거든요. 그리고 신팔자 회담에 국회 측을 요구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국회 측에서 뭐 자유한국당이 그 요원이 그 선정된 들어오면 그거는 뭐 노동계에서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고 지금 노사정보다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안드렸던 신8인 회의는 노사정 기구나 새로운 노사정 회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사회적 교섭의 틀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회의단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노사정 현재 배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20년이 지난 올드한 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이 노동자에 있어서의 변화, 산업의 변화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도 폐기돼야 된다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 대화틀 속에서 그 요구까지 가겠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모든 사회 저변 세력을 다 대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 개편 이런 것까지도 그 틀 속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기호 2번 측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니까 민주노총의 쇄신 또 이렇게 많이 요구를 그 입장을 밝히시고 계시는데 민주노총 사무처 직원의 쇄신이 또 뭘 뜻하는 건지 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입장을 구성해서 사무처를 보강하겠다는데 그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쇄신은 그 인적 청산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의 쇄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거나 또는 새로운 인력을 보완해서 기존의 구습을 바꿔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해고자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투쟁을 10여 년에 걸쳐서 해서 많은 해고자 동지들과 또 지역에 있는 동지들을 알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동지들을 민주노총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올려서 그 동지들과 기존의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전문성이 조화롭게 유지되면서 쇄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긍정적 방향으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처 계시는 동지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민주노총을 이끌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인적 청산이 과연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맞는가 대단히 의문점이 있거든요. 저는 인적 청산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 저는 긍정적으로 오히려 인력을 보강해서 또 새로운 전문성과 새로운 경험을 가진 현장 경험이 살아 숨쉬는 그런 해보자들을 인력으로 보강해서 오히려 새롭게 재편성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마하면서 또 다른 정파를 만들거나 정파활동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적재적소에 어느 정파든 훌륭하신 분들을 배치해서 정말 사회적 대화에 맞는 그런 민주노총을 꾸려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내 정파가 아니더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정말 열린 가슴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수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방에 있으니까 총연맹 돌아가는 걸 여기 계신 다른 후보도 좀 모를 수는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총연맹에서 뭐 간부들 하시고 또 그 선배연맹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 판단되는데 연맹 내의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상수 후보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치유하기 위한
보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탈퇴 조직 제명 조직에 대한 갈등은 한상균 위원장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산별 간의 갈등은 산별 재편의 전망 속에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밖에 답변 못하겠습니다. 네, 5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들은 이후에 좀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주도권 토론 기호 2번 유호동 위원장 후보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시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을 2002년부터 연임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한 15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만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의문스러운 걸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호 2번만이 머리띠를 메웠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하면서 위원장 선거를 하면서 머리띠를 안 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만이 유독히 머리띠를 안 매는 이유가 뭔지 새 후보께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선거도 투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민주노총 직선제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올라오는 것을 우리 선본 네 개의 선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좀 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들에서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투쟁의 현장에서 당연히 머리띠 매야지요. 조끼도 입어야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많은 이슈에 대한 배지도 달아야지요. 근데 지금은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 투쟁의 또한 방식은 기존의 집회투쟁, 선전투쟁, 그리고 다른 투쟁과의 방식에서 또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서 이 선거 투쟁에 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자라도 가뜩이나 언론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이미지를 투쟁만 하는 머리띠 메고 팔뚝질하는 이런 모습으로만 비춰져서 현장 조합원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이미지 그리고 낯설게 먼 조직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돌면서 그리고 조합원들을 만나는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좀 덜 낯설고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아마 머리띠 매는 것을 조금 자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투쟁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머리띠를 맸다고 투쟁 잘하면 저도 항상 메고 다니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활동에 입문했을 때 한 30년 전에 어떤 선배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본가를 만나서 상대를 만나서 정말 칼을 가슴에 품고 가서 앞에서 웃어라. 뒤에 칼을 품고 있더라도. 저는 민주노총이 머리띠를 맨다고 투쟁 잘하는 것들은 저는 얼마든지 하겠죠. 저는 그런 사고도 좀 필요하다. 좀 국민들에 대해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면서 정말 투쟁할 때는 머리띠 아니라 뭐 더 한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 투쟁을 펼쳐가는 투쟁과 교섭을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투쟁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평화도 투쟁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예, 현문 우답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복직 논쟁도 아니고 어찌 보면 머리띠를 왜 매냐 안 매냐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민주노총의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든 또 그것이 선거투쟁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지난 22년 민주노총 역사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각 선본에서는 보다 반성적 성찰을 저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1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분 남았네요. 8명 사실상 신노사정위원회의 다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는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처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금기법 개혁 문제 저희들은 성명서도 냈습니다만 금기법 개혁 투쟁에 전격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는지 짧게 답해 주십시오. 예, 저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손가락만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파리회의는 노사정위의 변형된 기구 아니라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저희들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끌어내린 한 가운데 있었던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그 속에서의 더욱더 훌륭한 대안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긍기법 투쟁하겠습니다. 시간을 다 써버려서 4번 질문을 죄송합니다. 질문을 못 드려서. 예, 고맙습니다. 주도권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호 4번 조상수 위원장 후보자께서 5분의 시간 동안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분들 이번에 뭐 사회적 대화가 아니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 domino 정선거의 주요 쟁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제가 질문 많이 하게 아니오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혜모 후보님 3번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책연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민노총에 그동안 산하 산별들이 정책 협약 같은 건 했습니다. 근데 정책연합은 정치적 지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민노총이 한국노총이나 미국노총처럼 가자는 얘기인지 지금 현재 민노총의 강령에는 정치세력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지키겠다는 건지 아닌 걸 수정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위원장 선거 다니면서 보니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마련하면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국노총 정책 내용을 보니까 단계적으로 해마다 어떻게 인상시켜서 마련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아마 노동자 서민 정책에 동의하는 제 정당하고는 저는 충분히 공조할 수 있고 정책연합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네, 윤 후보님의 민노총 강령 그러면은 뭐 수정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당선되면 더 파악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호 1번 우리 김명환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도 있었고 또 내대양 답변을 보니까 거의 제 정치 세력화 전략하고 거의 똑같아졌어요. 보니까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정치 실정을 통해서 모아가겠다. 그러면 지금 공약에 그 민노총 주도로 진보 대통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공약을 이제 수정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답변할 시간을 한 10초는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노동자 정치 세력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저수지가 아니고 노동자 정치 세력과 진보 정치에 대한 용광로를 민주노총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녹여내서 정말 힘있게 새로운 진보 정치,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정말 끊임없는 토론과 조정과 조율의 과정 속에서 방침을 정해서 지금 현재 없는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보정치 대통합을 계속 위원장 되시면 추진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대의원대에서 계속 부결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총회를 열어서 추진하실 겁니까? 저는 대의원대의 부결이 첫 번째로서는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의 조율하기 위한 풍부한 토의 과정들이 부족했던 지점들이 문제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방침을 세우는 것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한 미션이다 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일단 하여튼 또 내대항에서 쓰신 거하고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노동조합의 확대나 우리 어떤 노동개혁의 민주노총이 시기를 집중해야 되고 진보정치 대통합은 단계적으로 또 진보 정당들이 혁신 통합하는 걸 민주노총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토론에서 좀 답이 명료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김명환 후보는 불가피하다라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긴장을 함께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고 한반도 비핵화 정책하고도 배치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계속 침묵해야 된다는 입장인지 아니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집중 토론의 과정이 마치 십자가 밟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 토론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라고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제가 강조했던 건 현재 88개의 주한미군과 그리고 트럼프 방한 1박 2일 만에 7조 원이 넘는 돈이 무기구입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그리고 또한 전쟁을 막는 노력들은 누구보다도 민주노총이 나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이 가장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의 존재와 더불어서 바로 전쟁 위기를 조성을 해서 사실상의 연봉 2,500만 원 정도 수준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일자리 약 20만 개를 한꺼번에 무기 구입으로 써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충분히 지적하고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알아내서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북한 강조해서 핵실험에 대한 입장은 내시는 거죠? 민노총 위원장 되시면.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그 사실 뭐 다 후보들 비슷한 고민일 건데, 만약에 정교조 위원장이었다면은 이번에 그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의 전교조 결정과 조금 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아마 뭐 정교조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일정한 이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기자분들 참고해 하셔서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신 네 분 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11시 20분까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고요. 휴식 시간 동안 기자분들께서는 제 자리에 질문지가 있습니다. 질문을 작성해 주셔서 일로 갖다 주시면 저희가 휴식 시간 끝나고 후보분들께 기자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